어느덧 2월에 책이 되었는데요. 이제 2월이라 그래. 2월이라 이제 2권. 간신히 읽었습니다. 한 권 될 뻔했는데 또 한 권은 또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2월의 책으로 고른 건 이 미키 세븐. 제가 왜 이 책을 골랐냐면 그 2월에 뭐 읽지 이제 하다가 그 지하철 타고 가는데 그 지하철 큰 기둥 같은데 그 이제 봉준호 감독님 영화 홍보 그 미킨 세븐틴에 대한 홍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가 나오나 보다 하고 찾아보다가 이제 원작 소설이 있는 거를 제가 발견한 거죠. 이거다 해가지고 2월의 책으로 이걸 골랐고, 근데 생각보다 두껍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후속편까지 있는데 아직 후속편까지 읽지는 못했고요. 일단 이 책은 복제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영화를 보시거나 영화에 대한 소개나 예고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복제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고, 저는 이 책이 되게 SF지만 마냥 SF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읽을수록. 그러니까 이게 과학과 철학의 그 어떤 융합, 특히나 다른 SF에 비해 더 유독 그런 지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윤리 문제라든지 인간에 대한 어떤 존재,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지는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고, 계속해서 받는 질문이 죽는 건 어떤 기분이야? 라는 질문을 받아요, 미키가. 생각이 많아졌던 건 아무리 내가 불멸의 존재라는 걸 믿어도 죽는 건 고통스럽다 라는 게 되게 세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맞지, 내가 아무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라고 하더라도 죽음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 말이. 심지어 되게 고통스럽게 죽잖아요. 일반적인 죽음도 아니고 인간을 보낼 수 없는 어떤 그 위험한 일에 투입돼서 죽는 건 얼마나. 상상을 해봤거든요. 내가 만약에 죽지 않는다. 근데 내가 곧 죽을 걸 안다. 임무에 투입된다. 그리고 이전 기억들도 다 있어. 내가 몇 번 죽었는지 알아. 그래서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죽는 걸 기억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영상으로 지켜보는 게 나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 혼자 이제 밸런스 게임을 한 거죠. 내 죽음을 기억한다. vs 내 죽음을 영상으로 지켜본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영상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기억은 뭔가 계속 생각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그 어떤 기억이 계속 떠오르고 그게 고통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인간의 시각적인 정보가 생각보다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 인간의 감각 중에 70%는 시각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직접 내 죽음을 보는 게, 시각적으로 보는 게 더 임팩트가 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억은 왜곡되고 미화되잖아요. 이 인간의 어떤 망각이. 근데 이 영상은 팩트야.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어. 왜곡할 수 없고 너무 증거가 명백해. 이게 더 고통스러울 것 같다. 그러니까 그 팩트를 직면하지 않는 게 덜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기억하는 게 낫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 미키 세븐틴을 봤는데 최대한 아무런 그 영화에 대한 정보가 없이 보고 싶었어요. 그냥 오로지 이 책만 읽고 책이 어떻게 영화화가 됐을까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싶어서, 그 봉준호 감독님의 어떤 인터뷰나 이런 것들은 뭐 나영석의 나불나불 이런 거는 다 영화를 보고 봐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딱 알고 간 정보는 딱 하나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영화는 책보다
그 어떤 SF, 그 과학적인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더 인간에 대한, 인간이 사는 얘기? 이런 것들에 집중한 이야기다 라는 딱 그 정보만 가지고 봤거든요. 그랬을 때 영화를 보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책과 달랐어요. 저는 이 책이 그대로 영상화된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왜 SF 그런 과학적인 게 아니라 왜 인간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고, 저는 일단은 왜 미키 세븐이 아니라 미키 세븐틴이라고 하셨을까? 왜 10번이나 더 죽었을까? 라는 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근데 보면서 초반인가? 아마 그 계속 재프리팅 되는 것들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이 씬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인간의 되게 이기심? 잔혹성? 좀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그리고 또 제가 느꼈던 영화 책의 차이점은, 책에서 미키 세븐과 미키 에잇의 간극보다 영화에서 미키 세븐틴과 에이틴의 간극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게 감독님의 의도라면 그게 인간이다 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미키 세븐 에잇이 윤리적인 복제인간, 팩트로 복제인간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어떤 인격의 다양성을 보여주시려는 건 아니었을까?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누군가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한테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 같냐면, 내가 이 사람은 나를 이 모습으로 알고 있는데 A라는 모습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해안 1, 이 사람은 나를 해안 1로 알고 있는데 내가 해안 2의 모습을 보였을 때 뭐야? 너 갑자기 왜 달라졌어?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조금 두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도 나한테 있지만 눈치가 보이니까, 그 얘기를 듣기가 싫으니까 계속 해안 1로서 내가 살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러다가 새로운 환경에 가면 오케이, 여기서 내가 해안 2로 산다. 내가 해안 1로 살면서 좀 불편했으니까 오케이, 나 해안 2. 그럼 분명 이 집단에선 내가 해안 2로 살다가 해안 1의 모습을 드러내면 뭐야? 왜 갑자기 바뀌었어? 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심리를 다룬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쟤 저런 애 아닌데? 왜 갑자기 저렇게 행동해? 뭐 이렇게 저도 모르게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내려놔야겠다. 사람들에게는 모든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그 가능성을 계속 나 스스로한테도 차단하지 말고 남을 볼 때도 좀 열린 마음으로 보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봉준호 감독님은 참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이구나를 더더욱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책으로는 스틱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마케팅 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글 쓰는데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이게 부제가 뭐냐면 1초 만에 착 달라붙는 메시지, 그 안에 숨은 6가지 법칙이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글 쓰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 약간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또 연기를 하니까 사실 글보다 연기에 적용되는 게 조금 더 와닿는 지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6개 법칙이 뭐냐면, 단순성, 의외성, 구체성, 신뢰성, 감성, 스토리, 이렇게 6개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 6가지 법칙을 정하면 사람들한테 착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건데, 특히 그래서 조금 와닿았던 건 이 6개 중에 의외성이 가장 인상 깊었고, 인간관계에서도 좀 적용할 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할 때
좀 적용할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관계의 기술 같은 느낌? 그리고 또 어쨌든 저는 대중예술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놀라움을 줄 수 있을까? 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할까? 이런 지점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구체성에서 좀 흥미로웠던 거는 지식의 저주라는 게, 저는 이 책을 읽고 구체성에서 그 지식의 저주를 읽고 난 다음에 계속 지식의 저주라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되게 임팩트 있었고, 그 예를 들면 여기서 그 음악 맞히기 게임을 예로 들거든요. 그 외에 그런 거 해보셨어요? 음악을 하나 정해서 내가 이렇게 두드릴 테니까 무슨 노래인지 맞춰봐 라고 해서 음악 맞히기 게임이라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하면 근데 너무 이거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제가 머릿속에 멜로디를 떠올리면서 이거를 두드리면 너무 적나라하게 들리는데, 그냥 이것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야? 이런 거라는 거죠. 내가 알고서 무언가를 듣는 거랑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듣는 거는 다르다. 사람한테 인간관계에서 서운한 이유가 어쩌면 지식의 저주 때문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잖아요. 나에 대한 정보가 정말 많은데, 타인은 나에 대한 정보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걸 몰라? 왜 이걸 몰라줘?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라는 게, 나는 그걸 알지만 나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내가 아니고 나에 대한 지식이 나만큼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지식의 저주가 아닐까? 내가 나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그래서 2월에는 이렇게 두 가지 책을 읽었습니다. 특히 저 이 미키 책이 아주 재밌어서 후속편을 얼른 또 읽어보도록, 최대한 3월의 책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3월의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